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에 5.18 역사가 서린 공간을 연결한 민주길이 조성됐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권 도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이 규명돼야 국민 통합도 이뤄낼 수 있다며 가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취임 이후 세 번째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발포명령자 규명과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 작업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의 엉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이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5.18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서로를 격려하고 나눴던 5월 정신은 대구 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저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분향하고 5월 희생자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진상규명과 왜곡 처벌 등을 위해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들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는 여야 간, 특히 미래통합당과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상흔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는 전입빌딩 이사호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날의 화두는 단연 광주와 관련된 5.18 특별법 개정이었습니다. 20대 때 처리하지 못한 5.18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5.18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광주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야말로 5.18의 묻혀진 진실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5.18 진상조사위 활동에 힘을 보태고 5.18 왜곡 방지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5.18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일과 왜곡과 폄훼를 막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과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같은 당 국회의원이 5.18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광주 시민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왜곡 처벌이나 강제조사권 확대 등에는 법적 검토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헌법상 사법경찰관, 검사만 영장청원 이런 거와 뭐 조정할 문제가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5.18 진상규명과 왜곡을 막기 위해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5.18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월) 항쟁의 가치를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거듭 확인된 약속이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5.18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송갑석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전남 이번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5.18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당론으로도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지난 17일 광주 전남 저희 18명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5.18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공동의 1호 법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이어진 저희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해찬 당대표께서 21대 국회에서 5.18 법안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이어서 다른 어떤 법안에 우선해서 5.18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8개 법안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법안 몇 개는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5.18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우리 지역 당선인들께서는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 그러니까 8개 법안 처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가 됐다가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지 못했었던 5.18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처벌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18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현재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을 모두 해내기에는 현재의 조사관의 숫자 또 조사관의 권한이 너무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그리고 뒤이어서 5.18 유공자들의 예우를 보다 제대로 하는 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묘지에 신군부 관련자들이 현재도 묻혀 있고 앞으로도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법안, 이렇게 해서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의석 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슈퍼 여당, 거대 여당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럼에도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저희 당을 포함해서 166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어제 기념식에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같은 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왜곡 폄훼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5.18 예우에 대한 법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셨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요. 5.18 관련법 8개 법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했다가 국회 문턱을 역시 똑같이 넘지 못했었던 5.18에 대한 왜곡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법.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MBC와의 대담에서도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선까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18 진상규명 추진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지금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그 다음에 34명에 불과한 조사원의 숫자, 그리고 그 조사원들이 조사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으로 해서 보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번번이 가로막혔었는데요. 이번에 국회 원구성 협상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벌써부터 지금 여야 사이에 좀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법사위는 흔히 국회의 상원처럼 최종적으로 법을 통과하는데 마지막 게이트 역할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네. 법사위의 권한을 조금 더 낮추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또 그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법사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5.18 관련된 법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이냐라고 상관없이 합의 처리해 가야 될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을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낮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가운데 지난 밤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비교적 적지만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10에서 16m의 바람이 불겠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내륙 지역에서도 비교적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린 데다 바람까지 불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2.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흔적들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곳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연들이 많은데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찾아온 날, 해남 주민들은 믿기지 않은 소식에 놀랐고 한마디 한마디가 더해갈수록 분노했습니다. 해남 주민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합류한 건 1980년 5월 21일과 22일 단 이틀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침 저녁 집회에 많게는 수천 명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지금 다 죽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라남 도민들 이쪽에서 국민들도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저희들도. 완도 등 인근 지역에 소식을 알렸고 무의로 끝났지만 광주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집회가 열릴 때면 군청 앞 광장에는 해남교회 신도들이 주먹밥과 김밥, 계란 등을 쉴 새 없이 제공했습니다. 해남교회와 신도들은 지금도 해마다 그날의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계실 때 밥을 해서요. 손으로 이렇게 밥을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달하고. 그러나 아직도 해남교회와 신도들의 활동을 알리는 안내판과 표지석 하나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전남 지역 사적지는 목포, 나주, 해남 각각 5곳, 영암, 화순 각각 3곳, 강진 2곳, 무안, 한평 각각 1곳 등 모두 25곳입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예 누락된 곳들도 적지 않아 5.18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기록, 보존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에 민주길이 조성됐습니다. 전남대 민주길은 대학 캠퍼스에 흩어져 있는 민주화 운동 공간 11곳에 둘레길 형태로 연결한 것으로 2년 동안 83억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5.18 40주년에 맞춰 민주길 열림식을 개최한 전남대는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자 생활 속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민주길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5.18 40주년을 맞아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당선인들은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트로 올라온 지 3년이 흐른 세월호. 곳곳에 심한 녹이 쓸어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재선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초선 당선인 30명이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당선인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 아프고 억울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법사위에서 세월호 관련 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앞에 호날을 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내년 세월호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함께하겠습니다. 세월호 추모 행사를 마친 당선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세월호 선체 내부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건의사항 등을 정치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오후에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극복위원장이 조만간 당권 도전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정치 담당 기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빨리 정리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출마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위원장이 21대 국회 당선인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당내 기반을 넓히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흥군 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장흥지원에서 열린 장흥군 의회 A 의원에 대한 최종 변론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의원은 장흥군의 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3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심한 압박감을 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의 은행 계좌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 또 압류됐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의 부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병원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수시는 이제서야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기 위한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한 의료재단이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을 맡은 건 지난해 5월. 여수시와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재단은 1차 부도가 난 상태였고 결국 운영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병원 은행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최근 이 계좌에도 압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부랴부랴 환자 보호자들에게 연락해 병원비를 다른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계좌에서 계좌로 바뀌었습니다 안내를 했죠. 병원 측은 법원의 압류 해제 결정문이 은행으로 발송됐고 이에 따라 계좌 압류도 조만간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액에도 압류가 걸린 탓에 이미 2달 전부터는 병원비 카드 결제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의 불안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쓰냐고 붙여놨으면 시야가 어느 정도는 능력치가 되는가를 봐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픈 분들 데리고 우리가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건가.
한편 여수시는 현 재단과의 협약 해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기 위한 공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들의 뜻과는 달리 그게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고 여수시가 정한 위탁 운영자 모집 기한은 오는 29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영화제 시내광주 1980이 네이버 TV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 12편을 최초 상영하는데요. 배우 안성기 주연, 이정국 감독의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자 임응순 감독, 좋은 빛, 좋은 공기 등을 30일까지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정 기간 살면서 귀농과 귀어, 귀촌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이 시작됩니다.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마을 일손을 돕거나 문화관광지를 탐방하면서 농어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누리집에 신청하면 마을 운영자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지원되며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80년 5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청년 세대들의 5월 역사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일러스트 웹툰 공모전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인천부터 독일 등지까지 다양한 곳에서 작품 53점이 출품됐는데요. 1등상은 5.18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춘 서태호 작가의 웹툰 산자여 따르라에 돌아갔습니다. 수상작 외에 출품된 작품들은 동구 예술의 거리 BHC 갤러리 27번가에서 5월 3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40년 전 5월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5.18 당시 침묵한 언론을 대신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방탈출 체험, 주요 5월 사적지를 배경으로 한 컬러링 체험존이 마련돼 있는데요.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